최초 영칙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되고 있는 내용 중에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객님이 이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동산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함께 공유를 하려고 지금 제가 자료를 올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 왜 이게 지금 갑자기 나왔나? 그러면 도대체 이 화폐 개혁이 디노메이션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장단점, 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25일 이 총재가 디노메이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부터 지금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노메이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저는 화폐라는 걸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시겠지만 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물건으로 서로 교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금을 서로 주고 받았던 것처럼. 근데 이게 너무 물건도 들고 다니기에는 불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값을 먹이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주고 받던 이런 화폐 제도가 생긴 겁니다. 쉽게 서로 이건 돈이야 라고 약속을 해서 쓰게 된 게 화폐 제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이니까 이제 필요 없어 하고 폐쇄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없어질 수 있는 게 화폐라는 거죠. 그 중에 디노메이션은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되 단위만 줄이는 거니까 아무 이제 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화폐 개혁의 하나의 일종인데 1,000원이 1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이 1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걸 해야 되냐라고 이유를 내놓은 지금 상황은 한국이 지금 이제 인당 GDP가 3만 달러로 세계 약 12위 경제대국에 있는데 이게 너무 위상에 맞지 않다. 달러는 1원인데 우리는 지금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화폐 단위를 이거를 같이 낮추자라고 하는 게 이 지금 화폐 개혁에 대한 나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서민들의 눈으로 보는 영향을 저는 찾아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하시는 분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고 경제하시는 분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있겠지만 저는 오로지 우리 서민들만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저는 이걸 과제로 찾거든요. 제일 큰 건 일단 착시 현상이라는 걸 일으켜서 거래량을 증가시킬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착시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지금 해서 못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100만 원이 3개가 빠지고 1,000원이면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소비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 투자도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양적 완화처럼 모든 지하 자금이 우리가 모르는 돈까지 양성화된다. 뭐 세수를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는 한편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마디로 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느낌상 분명히 돈은 똑같거든요. 하지만 돈의 단위가 낮춰지다 보니까 그 느낌상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예를 들면 주거지 어떤 부동산의 이런 실물 자산들에 대한 부분은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부동산의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원하는 화폐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이해해서 아파트 내가 1억이면 샀던 게 10만 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실물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게 위기가 될까요? 기회가 될까요? 항상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니까요.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투자의 정책으로 제재가 들어오겠다 라고 한다면 그걸 피해 갈 수 있게끔 투자를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준비하는 자 분명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유비무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노베이션 우리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양성화로 인하여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면 분명한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주로 이제 해드렸던 건 토지는 안전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해드렸습니다. 토지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값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이 지금 세상에서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1,000원이라면 1,000원인 거고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인 거고 1억이면 1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가가 없기 때문에 화폐 개혁과 동시에 이 땅값의 상승은 불보듯 저는 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할 거 있습니다. 자, 디노미네이션으로 달러를 사라, 금을 사라, 부동산을 사라. 자, 달러도 바꾸는 거, 금으로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나 금은 바꿔놓고 땅속에 묻어서 상승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대로 있잖아요. 오히려 금은 시세로 내려갈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바꿔놨다고 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할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디노미네이션의 대처 방안, 무조건 땅을 사는 것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사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하게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자료를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우리는 스마트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 땅이나 사서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게끔 10년, 20년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을 피하러 땅을 샀는데 내가 사놓고 깜깜무소식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을 벌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지역에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지역 중에 대한민국이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 동영상에 제 거 5편을 보면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91%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람들이 사는 땅, 그러니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을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91%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321억 평 중에 2.8%에 해당하는 주거지 용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땅은 얼마 없어요. 그렇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 사망금에 제가 이제 주로 상담을 많이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더 주거 용지가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땅 중에 100% 중에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기에서 더 가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디테일하게 스마트하게 또 용도 지역을 봤으면 건축행위 할 수 있는 땅 좋아. 그럼 그 중에서도 어느 땅에 내가 가장 좋은 또 입지 분석이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 또 미래로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도 스마트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무 땅이나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디노미네이션을 대처 방안으로서 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쟁이 빠시기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화폐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유비무환 준비를 해서 대처하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땅을 투자하자. 이게 많은 사람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아무 땅이나 싸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분명히 이 토지쟁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해서 스마트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쟁이 빠시기 오늘 화폐개혁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